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면역력에 좋다, 피로가 풀린다, 혈관에 좋다.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꿀의 효능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꿀은 천연 보약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꿀 한 숟가락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간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꿀을 잘못 먹는 사람은 좋은 당이 아니라 혈관독을 매일 마시는 셈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도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연식품인 꿀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의학 저널과 임상 연구 자료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꿀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고 병원비를 수백만 원 아껴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문장 중 몇 개가 사실일까요? 첫 번째, 꿀은 천연이라 무조건 몸에 좋다. 두 번째, 따뜻한 물에 꿀을 타면 더 건강하다. 세 번째, 공복의 꿀물은 피로회복에 최고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위험한 상식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붙어야 하는 문장들입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꿀을 섭취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름을 꿀의 세 가지 함정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설탕의 건강한 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설탕은 나쁘고 꿀은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 말이죠. 하지만 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꿀도 엄연히 당입니다. 꿀의 주성분은 과당 38%, 포도당 31%, 그리고 나머지가 수분과 미량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대사됩니다. 소량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다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50지 이상의 과당을 섭취한 그룹은 6개월 내간 효소 수치가 평균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꿀 한 큰술이 약 21지인데 이 중 과당이 약 8지입니다. 하루 3번만 먹어도 24지의 과당을 섭취하는 셈이죠. 여기에 과일, 음료수 등에서 섭취하는 과당까지 합치면 순식간에 50지를 넘어갑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오늘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 생각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꿀의 진짜 가치는 당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 항산화 물질,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특히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효소들이 열에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실험 결과 꿀을 60도 이상의 물에 타면 5분 내에 효소 활성이 80% 이상 감소합니다. 70도가 넘어가면 거의 완전히 파괴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뜨거운 꿀물은 무엇일까요? 그냥 당물입니다. 꿀의 핵심 가치는 다 날아가고 달콤한 칼로리만 남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생강차나 유자차에 꿀을 넣을 때는 반드시 한 김 식힌 후에 넣으라고 강조합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이면 하루가 가볍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도 이런 제목의 영상이 수백 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2022년 연구를 보면 공복 상태에서 단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의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간입니다. 공복일 때 간은 글리코겐 저장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때 과당이 급격히 들어오면 간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꺼져 있던 공장에 갑자기 원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김모 어르신은 3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을 드셨습니다. 피로가 풀린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꿀물 습관을 끊고 대신 식후 1시간 뒤에 섭취하도록 바꿨더니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습관이 만든 간 손상이 단 3개월 만에 회복된 거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박모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소화가 끝날 무렵 꿀 한 숟갈을 드시는 습관을 3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결과는 3년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고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꿀인데 먹는 타이밍 하나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했던 게 오히려 독이었다니. 당황스럽고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정보가 꿀은 좋다까지만 말하고 언제 어떻게 누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천연 감미료의 대사효과 꿀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연구팀은 1247명의 성인을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공복에 꿀을 섭취하는 그룹, 두 번째는 식후에 섭취하는 그룹, 세 번째는 꿀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이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섭취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2mg/dl 상승했고 간효소 수치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사증후군 경향이 있던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식후 섭취 그룹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염증 지표가 오히려 15% 감소했고 항산화 지표는 상승했습니다. 같은 양의 꿀인데 타이밍만 다를 뿐인데 말이죠. 연구 책임자인 존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꿀의 단당류는 빈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와 음식물과 함께 들어갔을 때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식후에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꿀 속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꿀의 역설입니다.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꿀을 하루 30지 이상 섭취한 고혈압 환자군은 3개월 후 혈관 염증 지표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팀은 특히 정제되지 않은 순수 꿀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연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 10지 이하로 적정량을 섭취하고 식후에 먹은 그룹은 오히려 혈압이 평균 4mmHg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꿀은 양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일본의 경우 꿀을 수면 개선 보조제로 연구해왔습니다. 2021년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연구팀은 불면증을 호소하는 4,060대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잠들기 직전에 꿀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섭취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 단당류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수면 중 각성을 유발했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즉 혈당이 안정된 시점에 소량의 꿀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22% 개선되었습니다. 꿀 속 트립토판과 미량의 마그네슘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도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 마시는데, 나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는데, 벌써 몇 년째인데 나도 김씨처럼 간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순간 몸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김씨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꿀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꿀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꿀은 제대로 먹으면 병원비를 영원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의 천연약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꿀을 먹는 최적의 타이밍은 식후 12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어 혈당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소량의 꿀을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꿀의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타이밍은 공복,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잠들기 직전 30분 이내, 그리고 운동 직후입니다. 꿀의 효소와 항산화 물질을 살리려면 온도가 핵심입니다. 최적 온도는 4050도입니다. 이 온도는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죠. 절대 금지는 60도 이상입니다. 끓는 물에 바로 타거나 뜨거운 차에 넣는 것은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렇게 되면 꿀의 가치는 사라지고 그냥 비싼 설탕물이 됩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물을 끓인 후 1015분 정도 식혔을 때가 적당합니다. 또는 찬물에 꿀을 먼저 녹인 후 뜨거운 물을 조금씩 섞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1020g, 티스푼으로 24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꿀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면서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대 초과 금지는 하루 50g 이상입니다. 50g를 넘어가면 과다로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 주의 대상은 당뇨병 환자는 하루 10g 이하 의사와 상담 필수. 1세 미만 영유아는 보툴리누스균 위험으로 절대 금지. 임산부는 소량은 괜찮지만 과다 섭취주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꿀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조합 꿀과 계피가루입니다. 비율은 꿀 1숟가락에 계피가루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라말데히드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2020년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폭이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계피가 꿀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면서 동시에 항염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섭취 방법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과 계피가루를 함께 타서 천천히 마시기 10분 정도 걸쳐서 하루 1회, 주 5회 권장합니다. 주의사항은 간 질환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두 번째 조합 꿀과 레몬즙입니다. 비율은 꿀 한 숟가락에 신선한 레몬즙 반 개 분량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꿀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백혈구 활성도가 증가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은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평균 27% 상승했습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고 만성 피로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따뜻한 물 250ml에 레몬즙을 먼저 짜고 물이 미지근해지면 꿀을 타서 잠들기 12시간 전에 마시기. 환절기나 감기 시즌에는 매일, 평소에는 주 34회 권장합니다. 주의사항은 위상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식후 충분히 시간을 둔 후 섭취하세요. 공복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조합 꿀과 미지근한 물입니다. 비율은 꿀 한 숟가락에 4050도 물 200ml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안전한 조합입니다. 꿀의 모든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물이 꿀의 점도를 낮춰 소화 흡수를 돕고 수분 공급까지 동시에 해결합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 단 공복과 취침 직전 제외.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기. 물을 먼저 준비하고 온도를 확인한 후 꿀 투입. 매일 1회 꾸준히. 장점은 복잡한 준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좋은 조합이 있으면 나쁜 조합도 있습니다. 다음 조합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세요. 첫 번째 위험 조합 꿀과 뜨거운 물 60도 이상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합니다. 특히 끓는 물에 바로 타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효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히드록시메틸 푸르푸랄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안은 항상 물을 먼저 식힌 후 꿀을 넣으세요. 두 번째 위험 조합 공복의 꿀과 생강즙입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꿀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공복 상태에서는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대 여성은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마다 공복에 생강꿀차를 마셨다가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대안은 생강꿀차를 마시려면 반드시 식후에 그리고 생강의 양을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 위험 조합 꿀과 탄산음료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탄산음료에 꿀을 타서 마시는데 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탄산음료의 당분 더하기 꿀의 당분은 당분 폭탄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결국 저혈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탄산음료의 산성과 당분이 치아를 부식시키는데 여기에 꿀의 점성까지 더해지면 충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대안은 탄산음료와 꿀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먹어도 꿀 자체가 가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중에는 가짜 꿀, 혼합꿀이 넘쳐납니다. 진짜 꿀을 고르는 5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 원산지 확인. 국내산 순수 꿀 선택, 아카시아, 밤, 야생화 등. 중국산 혼합꿀 절대 피하기.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산 UMF10 이상. 둘째, 성분표 확인. 100% 꿀, 첨가물 없음. 물엿, 과당, 설탕 등 혼합 여부 체크. 가공 여부 확인, 열 처리하지 않은 생꿀이 최고. 셋째, 가격 확인. 너무 싼 꿀은 의심할 것. 국내산 순수 꿀은 kg당 최소 3만원 이상.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혼합꿀일 가능성 높음. 넷째, 결정화 여부. 진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결정화됨. 1년 내내 액체 상태라면 의심. 결정화된 꿀을 중탕으로 녹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 50도 이하. 다섯째, 인증 마크. 양봉협회 인증.
유기농 인증, HACCP 인증. 인증 마크가 있어도 성분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꿀이라는 작은 식품 하나를 놓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저 달콤한 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꿀 한 숟가락의 힘, 그것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꽃에서 모은 꽃가루와 꿀벌의 효소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자연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지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공복이 아닌 식후 12시간. 잠들기 직전이 아닌 12시간 전. 운동 직후가 아닌 30분 1시간 후. 둘째, 온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효소를 파괴한다. 4050도의 미지근한 물이 최적이다. 셋째, 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루 1020지 적정량. 50지를 넘어가면 간의 부담. 당뇨병 환자는 10지 이하. 넷째, 조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꿀 플러스 계피는 혈당 조절. 꿀 플러스 레몬은 면역력 강화. 꿀 플러스 미지근한 물은 가장 안전한 기본. 다섯째, 선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순수 국내산 꿀을 선택할 것. 가격과 성분표를 확인할 것. 인증 마크를 체크할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99%의 사람들보다 현명하게 꿀을 섭취하고 계신 겁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 타이밍 바꾸기. 기존의 공복 꿀물 습관을 버리세요. 대신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로 이동하세요. 하루 한 번만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2주차 온도 조절하기. 뜨거운 물에 타던 습관을 버리세요. 물을 끓인 후 1015분 식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가락으로 온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3주차 황금 조합 시도하기. 꿀 플러스 계피가루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일주일간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혈당, 소화,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세요. 4주차 꿀 업그레이드하기. 집에 있는 꿀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혼합꿀이라면 순수 꿀로 교체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만 이렇게 실천하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그냥 닫고 잊어버리기. 아, 그렇구나 하고 영상을 닫습니다. 내일이면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공복에 뜨거운 꿀물을 마십니다.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를 발견합니다. 그때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나만 조용히 실천하기.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고 본인만 실천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드십니다. 세 번째 선택,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기.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실천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격려합니다. 1년 후 가족 모두가 건강해진 모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킵니다. 누군가의 간을 구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꿀이라는 작은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건강한 삶이라는 큰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 마시는 물 한 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꿀 한 숟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모르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꿀처럼 달콤하지만 꿀보다 더 소중한 건강한 삶.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